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투표 절차를 마련하고 재보궐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위한 행동 수칙을 안내했습니다. 선거 당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가격리자가 일반 선거인과 동선 및 투표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임시 기표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가 총 1,216만 1,62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재보궐선거 지역 인구수 1,395만 7,269명의 87.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재보궐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인 시설물이나 영상, SNS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4월 2일과 3일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은 4월 7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에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 수칙을 안내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하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은 투표소에 가기 전에 마스크와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선거인은 마스크를 써야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으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따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또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는데요.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으니 꼭 기억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투표소에서 대기할 때는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하고 대화 등은 자제해야 합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 안내요원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는데요. 열이 없거나 호흡기 증상이 없다면 손소독제로 손 소독 후 비닐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방역과 소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은 안심하고 꼭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는 격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인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의 일시적 외출이 허용됨에 따라 일반 선거인과 동선 및 투표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여 자가격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임시기표소를 운영합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가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여 별도의 장소에 대기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가격리자는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자는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에 임시기표소로 이동하여 발열 체크를 하고 손소독 및 비닐장갑 착용 후 번호표 순서대로 투표하는데요. 임시기표소 담당 투표사무원은 레벨 D 방호복을 착용하고 1인씩 투표가 끝날 때마다 기표용구와 기표대 등을 즉시 소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투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근로자 중에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오는 4월 7일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에 근로자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인 4월 2일과 3일과 선거일인 4월 7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매체나 계기 등을 이용하여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 등 안내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입니다.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유권자가 총 1,216만 1,000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가 총 1,216만 1,62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재보궐선거 지역 인구수 1,395만 7,262명의 87.1%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보다 서울은 39,550명 감소했고 부산은 23,336명 감소했습니다. 재보궐선거 지역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연령별로는 10대 25만여 명, 20대 198만여 명, 30대 199만여 명, 40대 217만여 명, 50대 255만여 명, 60대 193만여 명, 70대 이상 156만여 명이고 성별로는 남성 588만여 명, 여성 627만여 명입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재외국민은 33,428명, 외국인은 42,246명입니다.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소개합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하에 홍보는 비대면 방식인 시설물이나 각종 영상, SNS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22일 서울의 랜드마크인 청계천의 모전교에서 광통교 구간에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 홍보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또 한강 노들섬에서 선거일을 알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드론쇼를 펼쳤는데 300대의 드론을 활용해 10여 분간 진행했습니다. 4월 2일부터 7일까지는 우리 모두 투표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는 투표 독려 메시지를 롯데월드타워 외벽에서 송출합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 우정청과 협업하여 우체국 택배 차량, 전기 차량 및 택배 포장 물품을 이용해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 기업들과 협업하여 카페 음료 용기 홀더, 대형마트 카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지하철 개찰구 멘트 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또 부산의 관광명소인 광안대교, 삼락 생태공원 유채꽃밭, 해운대 해변열차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전국 21개 선거구에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에서 다시 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모바일을 포함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네이버 TV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다시 보기에서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한 자막이 제공되며 선거운동 기간 종료 후에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와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는 한국선거방송을 통해서 재방송될 예정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 선거마다 공약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선거 공보 등을 공개하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정책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 공보 등을 공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는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5대 공약과 책자형 선거공보, 선거공약서이고 지방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공개하는 이유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정보에 유권자가 보다 쉽게 접근해 정책 선거를 실현하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편리하게 비교하여 유권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서인데요. 후보자들에게 선거 공보 등의 PDF 파일을 이미지가 아닌 문자 인식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 권고하여 시각장애 선거인의 공약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선거일 후에는 당선인 공약을 제외하고 일괄 삭제됩니다. 특히 4월 17일까지 정책공약 알림이 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사이트 활성화와 개선을 위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일에 투표하려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선거인은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 투표와 관련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유권자들이 PC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는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 투표소 찾기를 눌러 찾을 수 있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는 시도, 구시군, 생년월일, 성별, 주민번호 끝 3자리 등 선거인의 본인 정보를 입력해야 선거일 투표소와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데 이때 선거인이 입력하는 정보는 투표소 검색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별도로 저장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 내 투표소는 선거 공보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 안내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 세대별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투표 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상식들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선거의 디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표함의 여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를 담는 곳,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이끄는 선거의 대표적인 물건, 바로 투표함인데요. 투표가 끝나고 난 뒤 이 투표함은 어떤 과정을 거쳐 개표소로 이동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투표 마감부터 봉인, 이송까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셨을 투표함의 여정, 선거의 디테일에서 명쾌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관리관은 투표함 봉쇄, 봉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때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 각 정당 및 후보자에서 선정한 투표 참관인이 함께하죠. 투표함은 안전한 봉쇄, 봉인을 위해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투입구의 덮개를 밀어 닫고 잠금핀을 끼워 절대 열 수 없도록 봉쇄하고요. 그 위에 특수 봉인지를 부착한 다음 투표관리관과 투표 참관인이 봉인지에 서명합니다. 여기서 특수 봉인지란 봉인 후에 투표함을 불법적으로 여는 행위를 방지하는 도구인데요. 누군가가 떼어내면 훼손 표시가 나타나 봉인 해제 여부를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투표함의 디테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투표함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적힌 홀로그램 스티커를 붙여 투표함 바꿔치기에 대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있고요. 강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강한 외부 충격에도 파손되지 않고 우천 시에도 투표지가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봉쇄 봉인된 투표함은 각 개표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때 투표관리관은 투표 참관인 중 지정된 사람과 함께 이송 차량에 탑승하여 투표
투표함을 운반하게 됩니다. 자, 드디어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했습니다. 이 투표함은 바로 개표되는 걸까요? 아니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가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요. 개표 사무원이 투표함 및 투표 관계 서류 인계서에 서명을 하면 드디어 투표함은 개표 장소로 옮겨져 본격적인 개표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개표시까지 보관해야 하는 관내 사전 투표함은 어떨까요? 봉쇄, 봉인 작업이 끝나면 관내 사전 투표함은 CCTV가 있는 보관 장소로 인계되는데요. 이곳은 철저한 출입 통제는 물론 선관위 관제센터에서 관내 사전 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지켜본다고 하니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겠죠. 꽃이 피기까지 수많은 시련과 과정이 있듯 우리의 한 표가 전달돼 선거를 완성하기까지 다양한 절차와 노력이 숨어 있었는데요. 이렇듯 안전하고 신뢰가는 투표함의 여정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선거의 디테일이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4월 7일 선거일 투표만 남았는데요. 만약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 배달된 후보자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투표소를 반드시 확인 후에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